보혜씨였어. 네, 뭐 보고 계세요? 아니, 오늘 이제 장이 사실 꽤 빠졌어. 거래소가 오늘 1.6%가 빠지고 3,000포인트가 위협을 받았는데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다 된 것 같은데 추석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좀 계속 최근 장중 시황도 그렇고 좀 장이 안 좋다, 보수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말 처음 시작했을 때 하락장 대처 방법이라고 아마 영상 찍었던 거 보현 기억나지? 네. 그래서 하락장 대처 방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락장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락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선정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은 거죠. 하락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또는 중소형주 위주로 또는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길목 지키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잘 버티는 게 목표인 거고 손실을 좀 줄이는 게 목표지 하락장에서 대박이 나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만약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파생을 하거나 또는 공매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파생이라는 건 뭐 선물 옵션에서 콜매도, 풋매수 또는 선물 매도 또는 공매라는 건 내가 보기에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선물 옵션의 구조를 알거나 또는 공매의 구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주식 투자 생활을 해왔으니까 전 20년 이상 하면서 선물 옵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FD 계좌를 통해서 이거 너무 고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약간 공매도 쳐놨고요. 왜냐면 고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고 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비중을 높이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장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계좌를 오늘 분명히 손해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혜씨랑 이 방송하기 전에 그냥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 뷰라는 건 보통 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게 맞추면 뭐 할 건데? 야, 종목 재무제표 봐서 우량한 거 갖고 있는 게 최고야. 근데 오늘도 그렇잖아요.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는 장이에요. 지수가 막 2%씩 빠지고. 제가 시가총액 상위 탑10 계속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주식은 운이야. 저는 우리 백조님들은 이제 요즘엔 그런 댓글 많이 안 다시는데 제가 가끔 외부 채널을 나가는데 뭐 이렇게 좀 외부 채널 나가면 댓글 안 봐야 되는데 가끔 뭐 조회수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댓글에 어떻게 다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 봐. 그러면 저를 처음 본 분들은 그런 정도의 악플을 달더라고요. 야, 넌 뭔데? 뭐 계좌는 깠냐? 뭔 하락장이야? 지수가 뭐가 중요해? 네가 지수를 예측할 수 있어? 종목만 잘 맞추면 되는 거지?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반응들이. 답답하지만 저는 그런 데다가 반응하거나 댓글 달지 않죠. 제 채널이 아니니까. 적어도 저는 근데 제 채널에 댓글 다는 분들은 많이 좀 이제 그렇게 다는 분들은 사라졌어요. 제가 가끔씩 말하니까. 근데 최근에 또 몇 분이 그런 걸 달았더라고요. 야, 뭐 하락장인 어쩌라고. 그걸 나한테 물어봐 어쩌라고. 나는 늘 아니 하락장인 걸 말해주면 어쩌는 건 어쩌라고라고 답한 그 당신이 어쩔 걸지 결정해야지 하락장인데 어쩌라고라는 질문이 도대체 뭔가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파생 투자를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 또는 그럴 자신이 없고 실력이 없다면 적어도 주식 매수만 하신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속에서 업종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종 내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한다면 몇 달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시장이 계속 좀 약세 전환하는 기분이 들고 그럼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 포트 비중에서도 현금 보유 비중 조절 방법도 자동 조절 기능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떨어질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하자고. 야, 보수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 어쩌라고 쓰신 그분이 어쩔 건지는 직접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는 계속 시장 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고 말하는데 자꾸 점쟁이냐? 떨어지는 거 맞추면 뭐하냐? 제 화면 보세요. 떨어지는 거 맞춰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제가 그때 분명히 하락의 기운을 받았을 때 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 이제 선물 매도 계속 시작할 겁니다. 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시작할 겁니다. 왜? 시장이 조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 슈퍼개미가 시장이 조정이라고 하는구나. 나도 좀 어떻게 보는지 배울까 정도. 그 정도의 관심 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포트폴리오에서 좀 쭉정이들은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이래. 라는 것을 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과 네가 뭘 알아. 계산 아까라. 그러면 그분은 제가 장담하는데 주식으로 수익 내락률은 거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축구를 배워도 축구 잘하는 코치님한테 배워야지 축구 실력이 느는 거고, 저는 정말 취미가 많거든요. 저는 볼링도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아이스하키 한 1년 반 배웠을 때 우리 감독님도 국가대표 출신이었고요. 뭔가를 배울 때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내가 느는 거거든요, 실력이. 혼자 독고다이로 백날 골프 쳐봐야 그 골프 폼이 바뀌나. 레슨 프로님들이나 투어 프로님들한테 골프를 배워야지 스윙도 이뻐지고 골프가 느는 거죠. 저는 주식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저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시장표도 말씀드리는데, 가끔씩 보이는 글들을 보면 아, 유튜브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우리 회사 밸런스 그룹의 대표로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밸런스 에셋, 밸런스 텍스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주식 교육도 시켜주고 무료로 이런 콘텐츠 제공하면서 우리 회사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무료 콘텐츠는 그렇게 보면서 배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배울 게 없으면 안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시장표도 말씀드리고 방법도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야, 뭐 점쟁이냐? 떨어지는 거 맞춰도 뭐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지수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수는 그 말씀드렸던 그 하단을 2번을 깼어요. 무슨 뜻이냐면 201선 지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201선을 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저점을 깼고요. 남아있는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3,000포인트인데요. 오늘의 음선으로 봐서는 그냥 다음 주에 3,000포인트 일단 깬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3,000포인트 깨면 무슨 뭐 2,800, 2,500까지 가고 다 도망가야 되니? 그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 깼을 때는 적어도 단기 반등은 들어올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 미증시가 좀 지금 나스닥 선물도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또 안 좋은,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 밤에 또 안 좋다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온다면 반등 양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권에 분명히 들어와요. 장중시황 오늘에도 텔레그램 장중시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반등권에는 분명히 들어온다. 3,000포인트를 깼을 때는.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일 텐데, 단기 반등으로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은 사면 되고, 그러면 뭐 5%를 벌던 10%를 벌던 팔면 되는데,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는 사실 단기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승장은 뭐라 그랬죠? 올라가고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야 상승장이에요. 그럼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언제까지는 확실히 상승장이었냐면 6월 말까지. 언제부터? 작년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만으로 정확히 1년 3.5개월 정도, 1년 4개월 정도가 상승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승장 고점 이후에 3개월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럼 이 3개월 조정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면 상승장은 끝난 거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조정의 폭이 깊어질수록 저 6월 말의 고점이 이번 상승장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른다 그랬어요. 확률은 아직은 몰라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계속 깊어질수록 전고점 돌파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고점 돌파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틀로 계속 걱정되네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식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세요. 장담하는데 매일 올라요 바닥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재벌 3세예요? 재벌 2세예요? 집에 뭐 한 1조 있어요? 매일 바닥이면 뭐 주식을 어떻게 매일 사? 지금 바닥에요를 언제부터 했겠어요? 지금 거의 뭐 2달 동안 매일 다들 바닥에요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기인가라는 건 일단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단기 반등 바닥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바닥은 단기 바닥인 것인데 크게는 전고점 3,300까지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느냐에서 아직은 확률이 높진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맨날 차트만 얘기하니, 그러면 차트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려운 글로벌 이슈로 얘기해요? 글로벌 이슈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웬만한 리포트는 다 나오던데, 이렇게 장 끝나면 막 돌던데요. 그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지금? 떨어진다면 제로 갖다 붙이는 거라니까. 이게 예측과 대응의 차이예요. 저는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미리미리 하는 거고, 대응은 떨어진다면 재료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럼 지금 갖다 붙이는 재료는 뭐예요? 헝다가 불안해요, 테이퍼링이 불안해요, 금리 인상이 불안해요, 채권금리 올라가는 게 불안해요. 떨어지면 갖다 붙이죠.
올라가면 그거 뭐 그 재료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올라가면 딴 얘기하고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금의 흐름 이런 걸 읽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원데이터를 말씀드리지만 HTS, 다트 사이트, 한 손에는 HTS, 한 손에는 다트 사이트를 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 원데이터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나 또는 증권부 기자들이 기사로 나오는 거니까 기사나 리포트 보기 전에 내가 기사를 쓸 능력이 되거나 내가 리포트를 쓸 능력이 되면 되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데 물론 아무나 못하죠. 하지만 공부하고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주식 투자의 시기가 길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거래소 지수는 굉장한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200일선 오늘 깼죠. 제가 그 말씀도 보혜 씨는 내가 진짜 영리한 걸 아니까 장중시장에 그때 내가 오늘의 한 줄 평에 거래소를 코스닥이 뭐 따라가든지 코스닥이 거래소를 따라가든지 이런 걸 한번 쓴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결론은 뭐였냐면 거래소가 당연히 마트형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래소 차트밖에 사실 안 보여드렸죠. 왜? 코스닥 차트는 사실 좋았어요. 어제까지도 버티는 차트였어요. 200일선에서.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거래소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거래소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도 오늘 200일선을 힘없이 깼다. 그래서 거래소 차트, 코스닥 차트 다 힘없었고 그 재료는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 뭐 헝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 국채금리 상승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수 관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 제가 특히 다른 채널 가서 아마 욕먹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삼성전자 지수보다도 못 올랐는데요. 이걸 왜 전 국민이 사랑해야 되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를 여태까지 사랑했던 건 다른 어떤 종목보다 전 국민에게 수익을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코로나 저점부터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사실 사랑받을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는 격언에 충실한다면 안 사랑하면 돼요. 근데 전 국민이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을 종목 선정을 잘 못하거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걸 해야죠. 전 국민이 가장 아는 건 삼성전자니까. 두 번째는 매일매일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채널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 보유하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 상담을 받았겠죠. 저는 그렇게 희망 고문하지 않아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종목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거운 500조짜리가 움직이는 장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별로였고 SK하이닉스도 전저점 붕괴 가능성,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여전히 시가총액 탑10은 남아있지 않고 현대차 저점 깨면서 오늘 3% 빠졌죠. 이렇게 급락들이 다 나왔었어요. 사실 탑10 안에. 탑10 안에 급락들이 다 나왔었는데 전저점 깨는 급락이 현대차랑 기아차만 안 나왔었거든요.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탑10 안에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 흘러내렸던 종목들인데 흘러내리다가 오늘 3%씩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거의 군계 일학이네요. SK텔레콤은 제가 장중시장에 어제도 오늘도 특별히 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탑 20안에는 SK텔레콤만 상승이네요. 저는 상승 하락 종목을 늘 써주니까. SK텔레콤은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기업 분할의 사례로 공부하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그냥 내가 하나 사놓고 오르겠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요럴 땐 요게 오르네, 요럴 땐 요게 오르네, 미리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고 이러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나 SK텔레콤 이제 올라서 안 살래. 그럼 다음엔 어떤 종목 사면 돼요? 기업 분할 공시가 나고 기업 분할 스케줄이 나왔을 때 스케줄 매매에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형주들 중에서 오른 종목의 특징은 잡을 게 크게 없는데 FNF는 의류주, 저는 의류주, 음식료주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낫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오늘 또 다 많이 이렇게 빠졌고 그 이유는 지수가 1.6% 빠지면 원래 다 빠지는 거예요. 코스닥은 심지어 2%가 빠졌습니다. 거래 대금 한번 볼게요. 자,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가 1조 정도 거래됐는데 동진세미캠이 2등의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렸네요. 상 찍었다. 이거 분차트 보면 진짜 웃기던데, 그죠? 분차트 보면 딱 2시 20분에 상을 찍었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는. 이렇게 재료를 보면 동지세미캠
북캠, 이재용 동진쌤있게 인시 지시, 본문 내용이 없는 속보 기사. 근데 이게 가짜 뉴스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시기 하죠. 이런 약세장에 이런 급등주 잘못 물리면 하루에 지금 상한가에서 보합이면 20% 30%가 물린 거잖아요. 종가가 플러스 3%인데 장중 고점이 상한가였으니까 27%가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보수적 또는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10분의 1만 뭐 투자를 해서 30%를 물렸어도 계좌 전액에는 3%의 손해잖아요. 근데 10분의 1을 투자해서 3%가 아니고 몰빵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세상에는 확실한 건 없고, 특히나 이런 가짜뉴스가 판칠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 BNC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급등주들의 급락이 나오니까 급등주는 특히 조심하자. 그 급등주의 체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강조드리는 게요. 아니, 급등주 차트에서 어떻게 보라고요? 작년 코로나 저점이 얼마였어? 1,000원이었어. 1,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 지금 4만 원이면 40배가 갔어. 40배 오르면 급등주 아닌가요? 1억에 40억 됐는데 급등주잖아요. 그래서 급등주였던 종목들에 몸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간 거를 볼 줄 모르는 분들, 특히 MTS 보는 분들이 최근 일주일 주가로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MTS 보지 말고 HTS 보라는 거예요. MTS로만 보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한국 BNC가 관심 종목이었어. 그러면 매일매일 그거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오른다 해서 못 샀어. 근데 고점 찍고 뭐 15% 오르고 떨어지고 15% 떨어지면 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많이 빠졌네. 왜냐면 나는 고점에서 이틀 3일 빠진 것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차트를 딱 보면 바닥 대비 40배가 올랐어? 많이 오른 거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BNC가 내일부터 오른다 떨어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HTS 상에서의 일봉, 주봉, 월봉을 한 번씩 보고 괜찮네. 근데 너무 올랐나? 아니, 너무 역배열인가? 이런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대금이 오늘 덱스터가 나왔는데요. 덱스터는 어마무시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덱스터는 거의 메타버스 쪽의 대장주네요. 메타버스 쪽의 대장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 예전에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랑 똑같은 말로, 예전에 몇 달 전에 올랐던 메타버스 죽지 않고 다시 살아왔네. 계속 살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메타버스는 미래형, 미래 진행형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으로 미래까지 가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HMM. 제가 이거 종목 상담 한 3달 전부터 그랬어요. 역시 보혜 씨는 근데 보혜 씨는 나랑 이런 방송하면서 기억력만 좋으면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라이브도 내 옆에서 계속 듣고 하니까. 저는 HMM도 딱 그 말씀만 드려요. 상담할 때. 코로나 저점이 얼마예요? 2,100원인데 코로나 저점 2,100원에서 5만원이면 25배 올랐네? 25배 올랐다가 20%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이렇게 제가 종목 상담을 했단 말이죠. 또 이렇게 급등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다고 어제도 설명했고, 한국 BNC, HMM 똑같이 오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반등이 나오건 말건 이런 거는 내 거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5% 10% 먹으러 왜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면 되잖아. 20배 오른 걸 뭘 들어가요, 들어가기. 우리가 주식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10백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배, 3배 오른 건 들어가도 돼. 3배 오른 게 3배 올라야지 10배가 되거든요. 근데 10배 오른 게 20배까지 2배 오르고 20배는 2배 오르면 40배가 가는 거야. 뭘 먹으려고 들어가냐고. 20배, 30배씩 오른 거를. 돈이 어디에 모이는지는 제가 쫙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덱스터가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에 좀 몰렸을 거고요. 쇼박스가 엔터주, 오징어 게임 관련 엔터주였으니까 엔터주 쪽에 몰렸을 것이고요. 선도전기가 그런 전력 플러스 대북 이런 쪽이니까 대북에도 돈이 좀 몰렸을 것이고요. 신원도 대북이니까. 그래서 대북 요 자이언트 스텝은 또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버스, 대북, 엔터 요 정도의 돈이 몰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상승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 보시면 일단 상한가 종목이 바른손, NP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른손 같은 경우는 딱 떠올려야 될 게, 바른손 ENA, 봉준호 감독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렇게 연결지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올랐구나. NP 같은 경우 오늘 메타버스 관련 재료가 나왔던 거고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리비안 재료 때문에 오르다가 오늘은 음선으로 좀 대량 거래 터졌고요. 선도전기, 남북경영, 덱스터, 메타버스, 위메이드 게임즈, JST나 역시 남북경협, 개성공단,
바른손 ENA, 봉준호 감독님,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어제 없었던 게 오늘 새로 나온 건 메타버스네. 계속 연결되는 것들은 엔터주 쪽이네. 그리고 남북경협 쪽이네. 대선 관련주네. 이것들 모두 시총이 작은 애들이네. 시총이 큰 굵직한 애들이 움직인 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중소형 주들이 많이 포함된 테마주들, 굵직한 대형주들이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는 리비안 쪽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빠지니까. 그래서 굵직한 애들보다는 짜잘짜잘한 애들이 가는 아주 가벼운 애들이 움직이는 그런 정도. 가벼운 애들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가벼운 애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벼운 애들 10개 중에 3, 4개가 움직이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중소형주를 사라. 근데 대형주는 거의 못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장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주로는 여전히 대선 관련, 남북경협, 엔터, 그리고 오늘 새롭게 메타버스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진지하게 방송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쉬운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뼈를 깎는 그런 자세, 고통, 그러면서도 꼭 해야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술자리에서 주식 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쌍욕한다니까. 주식 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헤헤대고 웃지만 속으로 쌍욕해요. 아니 올림픽 금메달 딴 분한테 운 좋아서 금메달 땄네. 미친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운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 2명 운으로 성공할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운으로 성공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 컨텐츠들을 접해서 교육 다 받으시고, 또는 무료로 받다가 난 이 사람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 뭐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우리 아카데미 또는 우리 S세대 고객이 되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뭐 이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기분 좀 나 이중인격이야. 나쁜 말로 변태야. 엄청 인상 쓰다가 해바라기 한번 또 써줘야지. 백도님도 진짜 오늘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조언은 사실 장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좀 조언을 드린 거니까, 또 오늘 장도 빠져갖고 기분 더러운데 내가 혼나야 돼? 혼냈다기보단 그냥 좀 선배로서의 후배에게 펼치는 조언. 김연경 선수가 좀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하지, 후회하지들 말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부자의 꿈이 있으면 아마 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R은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도 공부. 저는 성장주 강의 이번 주에 하니까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10월의 첫날이자 4분기의 첫날인 금요일입니다. 첫 단추가 영 엉망인 하루네요. 거래소 마이너스 1.6%, 코스닥 마이너스 1.82%로 양시장 급락 나오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코스닥 지수보다 거래소 지수가 맏형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200일선 붕괴, 전저점 붕괴까지 나왔고, 심리적 지지선인 3000포인트도 붕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주식을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측을 하방 확률이 높다고 하신 분들은 대응을 잘하고 계실 것이고, 예측을 상방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방이 강화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초보분들이 막연한 중장기 투자와 물리면 보유라는 심리적 판단으로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하고 아쉬운 요즘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기 반등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3000포인트 붕괴가 추가 하락 나온다면 저점 매수는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3000포인트 붕괴가 아닌 지지에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매우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인 중장기 고점을 찍었느냐의 대세 판단 문제가 중요한데, 가격 조정이 깊어질수록, 기간 조정이 길어질수록 작년 코로나 이후 1년 반 동안 상승했던 상승장이 끝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현금 보유의 기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자동 조절된다고 말씀드렸고, 포트의 분산화, 특히 업종별 분산화의 추가로 대형주 위주의 포트라면 재료 보유 중 소형주 비중 확대를 권고해드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장이 약화될수록 큰 종목을 올릴 시중 자금은 없지만 작은 종목을 올릴 시중 자금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 20위 안에 상승 종목 2개는 SK텔레콤과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텔레콤은 계속 대형주 원픽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으며 기업 분할 사례로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다음번 기업 분할 종목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진부한 격언이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맞는 명언임을 기억하시며 실패한 투자에서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다음번에 성공할 확률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게임주인 펄어비스와 위메이드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종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체 종목을 보기 전 등락 비율을 보면 거래소 상승 108, 하락 793, 코스닥 상승 208, 하락 1190으로 78종목 중에 한 종목 오르는 약세장인 하루입니다. 상승 탄력이 높은 테마군으로는 리비안 테마, 엔터주, 메타버스 관련주, 남북 경협주, 대선 관련주 등입니다. 이제 바닥이다. 돌격 앞으로 외치기보다는 여전히 보수적 뷰를 유지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안줄평. 10월장 시작부터 거시기 하지만 다들 힘내. 모두의 성우투자 화이팅!